자, 66페이지 상품 화폐 경제 발달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 수치 체제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치 체제라고 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수치 체제는 세금 제도예요. 근데 이걸 정비했다는 얘기는 새로 좀 바꿨다는 얘기겠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필요가 있으니까 바꿨겠지. 자, 왜 그랬냐면 16세기에 조선의 조세제도가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거야. 거기에 더해서 16세기 말 17세기 초가 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경작지가 황폐화돼서 예전 같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나라가. 그래서 세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원래 있던 토지세는 영전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특산물을 받는 공납은 대동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군대 세금이 들어가는 군포는 균역법으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영전법을 얘기하자면 영전법은 토지세를 개편한 제도야. 자, 조선 전기에는 토지세를 어떻게 걷었냐면 옆에 보듯이 연분구등법이라고 해서 풍년과 흉년이 들은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해에 농사가 잘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토지를 한 결당 4두에서 20두 사이로 납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 해의 수확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게는 1결당 20두를 걷고 적게는 4두를 걷는 거지. 이건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방법이고 굉장히 정교한 방법이지만 한계가 있어. 자, 옆에 보면 연분구등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매해 수확량을 측정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잘 될까? 안 되겠지. 관리들은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 하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야, 농사 잘 됐네, 상상년이야, 뭐 상중년이야, 이렇게 걷어버린단 말이야. 그렇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지. 근데 땅에다 걷는 세금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토지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야. 가뜩이나 임진왜란 끝나고 지금 토지가 황폐해져서 나라가 지금 나라 살림이 엉망인데 지금 세금을 거둘 수도 없게 사람들이 땅을 숨긴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1635년에 영전법을 실시해서 4두로 고정을 시켜줘. 그러니까 원래는 20두도 낼 수도 있고 18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냈었는데 이제는 야, 가장 적게 내는 세율로 걷겠다. 그러니까 세금 신고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영전법을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좋겠지. 왜냐하면 토지에 걷는 세금이 사실상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최고로 조금 걷는 세금으로 걷는다는 얘기니까. 이걸로 영원히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법이 실시되는데 대동법이 이 조선에서 취한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대동법이 이전에는 어땠느냐. 자, 공납에 대한 개혁이었어. 그러니까 집집마다 토산물을 납부를 해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 토산물이 그 동네에서 나는 토산물을 걷기는 하는데 이게 구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대부분은 농민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산의 특산물이 포도라고 하더라고. 근데 안산 사는 사람들이 죄다 포도 농사를 짓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찌됐건 그 동네에 유명한 특산물이 포도라고 할지라도 거기 사는 사람들도 포도는 돈 주고 사야 돼. 모두가 포도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나라에선 그걸 자꾸 세금으로 내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걸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내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방납의 폐단이라는 거야. 방납이 뭐냐면, 자, 공납을 대신 내주는 사람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거야. 예를 들면 봐. 공납의 부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지도 않는 감을 세금으로 내다, 이렇게 부담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동네 특산물이 감이라고 할지라도 감농사를 다들 짓지 않으니까 멀쩡한 물건을 상인한테 걷어서 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럼 어떻게 생각해?
세금을 못 내는 백성들은 졸지에 방납을 내주는 서리들한테 10배 많은 돈을 주고 공납에 들어간 특산물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야. 예를 들면 안산의 특산물이 포도잖아. 근데 우리가 포도를 세금으로 내려고 하는데 포도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포도 상인들한테 포도를 대신 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포도값을 10배를 받아버린다. 그러면 백성들한테도 이득이 없어. 국가에도 이득이 없어. 왜? 그냥 포도를 받는 거니까. 누구한테만 이득이 생겨. 포도를 구해주는 서리들만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거지. 포도값을 10배를 받아버리는 거니까.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실시가 되는데, 대동법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집집마다 토산물로 공물을 납부하던 것을 집집마다 내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이 세금을 냈어. 근데 자,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게 되니까 첫 번째, 내기가 편해.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옷감이나 동전은 계속 편하게 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기가 편하단 말이야. 내기도 편하고 토지 면적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부담이 줄어들겠지.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토지 면적에 따라서 걷게 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는 토지를 안 갖고 있으면 아예 안 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백성들의 부담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매우 줄어들겠지. 원래는 집집마다 1인당 뭐 얼마씩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똑같이 세금을 냈어. 그러면 내기가 어렵단 말이야. 포도값을 10배를 받아버리면 부자들이야 10배 낼 수 있겠지. 근데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10배를 내겠어. 자, 그래서 이 대동법의 영향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감소한다. 자, 근데 국가에서는 백성들은 이 공납을 받은 게, 특산물을 받은 게 그게 필요해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부터 쌀배 돈으로 받아버리면은 자기네들 원래 필요했던 물품들은 어떻게 걷냐는 거지. 어떻게 걷냐면 공인이 등장해서 국가에서 백성들한테 쌀배 돈을 걷어. 그럼 그 돈을 공인한테 주고 필요한 물품을 국가에 팔아버리는 거지, 공인들이. 그러면 공인들은 백성을 상대로는 엄청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데 국가한테는 바가지를 못 씌울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국가는 똑같이 물품을 조달할 수 있고, 공인이라는 새로운 상인들이 나타나서 국가를 상대로 이득을 거둘 수 있고, 이런 영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 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자, 다음 법은 균역법이에요. 자, 균역법은 뭐가 문제였냐면, 자, 군포 납부가 문제였는데, 성인 남성 1인당 군포를 2필에서 3필을 내야 돼. 여기서 성인 남성이라고 하면 상민이고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성들이네. 여자는 안 내. 왜?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니까 여자는 애초에 군대를 안 가잖아. 양반이나 천민도 안 내. 왜? 걔는 어차피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니까. 상민 남자만 군대를 간단 말이야. 성인 남자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포를 2~3필 부담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상민의 숫자가 줄었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신분제의 변동 때문에 양반의 숫자는 늘어나고 상민의 숫자는 줄겠지. 그런데 그럼 양반이 안 되고 못 되고 남은 상민들에게 나머지 군포도 징수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백골지포 황후참정이라는 게 생겨. 그러니까 군포를 국가에서 최소한 얼마를 걷어야겠다. 뭐 100만 필이면 100만 필, 200만 필이면 200만 필 이렇게 계산해놨을 텐데, 원래는 양인들이 50만 명, 양인 남자가 50만 명, 60만 명 있었을 때야 1인당 2필씩만 걷어도 100만 필 넘게 걷었겠지. 그런데 양인의 숫자가 줄어들어. 상민의 숫자가 줄어들어. 그러면 상민이, 예를 들어 성인 상민이 30만 명밖에 안 남았어. 근데 군포는 여전히 200만 필을 걷어야 돼.
그러면은 1인당 막 7필씩 걷어야 되잖아.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남아있는 상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1인당 2, 3필씩만 내는 거니까 똑같지 않나요? 국가만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관리들은 무조건 그 할당량을 걷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백골징포라든지 황구첨정이란 거래. 백골징포는 죽은 사람한테 걷는 거야. 황구첨정은 애기들한테 걷는 거야. 예를 들면 죽은 사람한테 공포를 징수한다. 이것을 백골징포라고 부르고, 원래 나이가 안 되는 성인이 안 된 어린아이들한테도 황구첨정이란 걸 걷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군포를 내지 않아야 될 사람들한테도 걷어버리는 거야. 죽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그치? 천민이나 천인이나 양반들한테는 못 걷어. 그 사람들은 힘이 세니까. 양반은 힘이 세서 안 되고, 천민은 힘이 약한데 어떻게 안 걷어요? 천민은 양반의 재산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세금을 못 매긴단 말이야. 그러면 남은 거는 상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거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균역법이 실시가 되는데, 자, 어떻게 했느냐? 자, 군포 부담을 2, 3필에서 1필로 감소를 시켜줘. 대신에 부족분이 생기겠지. 두 필, 세 필씩 걷던 거를. 그래서 이것은 결작이나 선무공간포라는 새로운 세금을 걷어서 보충을 한다. 결작은 토지에 부과를 하고, 선무공간포는 부자에게 부과하는데, 선무공간 칭호라는 걸 줘. 관리인데 관리는 아닌데 관리 같은 그런 칭호를 줘. 너 이 칭호 받았으니까 선무공간은 그 선무공간 되는 대신에 나라에게 세금을 좀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걷어서 보충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지. 왜? 군포의 부담이 이렇게 커진 거는 상민 남자만 군포를 납부하는데, 상민 남자 숫자가 줄어든 게 근본적인 원인이잖아.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 상민 남자뿐만 아니고 양반 남자, 천민 뭐 싹 다 걷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점점 양반의 숫자는 늘어나고 상민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민 남자들한테 2, 3필에서 1필로 감소시킨다고 해도 어차피 황구첨정, 백골징포 해버리면 부담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하지만 당시에 영조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 이게 영조 때 실시가 되거든.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 정도라도 해야겠다 해서 한 게 균역법이란 말이야. 그럼 균역법 말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나온 건 뭐가 있냐면 뭐 호포법 이런 게 근본적 해결책으로 나중에 나오는 거지. 이거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려고 하는 게 호포법이에요. 영조도 이거 하려고 그랬어. 근데 양반들이 자기네들은 죽어도 군포를 못 내겠다는 거야. 이거는 상민들이나 내는 건데 왜 우리를 상놈 취급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실시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균역법입니다.